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 개인에 대한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균형표 이론가의 만남, 이런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현재 구독자 수가 이제 1100명 정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드렸습니다.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에 보면 혹은 서점에 가보면 일목균형표와 관련한 강의나 책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과 조금 차이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해서 저 개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박사라고 돼 있는 건 인터넷에 필진 글을 쓰면서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권회사 지점 생활을 할 때 차장, 부지점장, 지점장을 있으면서 이제 그 지점 내에서 투자 설명회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지난 고객분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경영학사고요. 이 박사는 그 박사가 아닙니다. 근데 균형표 이론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좀 제가 좀 독보적인 면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 개인 이야기 길게 하면 별 재미 없고요. 우선 저는 서울은행을 다니다가 1989년도에 지수가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가는 그 해에 정권 회사들이 아주 그냥 폭발을 합니다. 조직도 그냥 폭발을 합니다. 지점도 많이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원이 부족하니까 신입사원을 뽑아서 충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충당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 경력직을 많이 뽑습니다. 경력직을. 그때 저는 이제 은행에서 수석행원으로 이미 대리승진 고시는 통과가 되어 있었고, 다만 이제 인사적체로 승진이 몇 년 걸릴 것 같은 차에 그 당시 정시가 폭발을 하고 정권 회사들이 사람들을 뽑고 바로 직급을 올리면서 연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이직을 한 겁니다. 1989년 2월에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지점이 오픈을 하고 4월 1일 지수 상투 치고 딱 5거래일 만에 올라당 이리 되죠. 그리고 여기 계속 있다가요. 여기를 이제 있다가 제가 그 2002년에 엠모 증권에서 서울에 이제 특화된 점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에서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사이버 애널,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사람, 또 아주 모멘텀 매매하는 사람, 각각의 그 자기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점을 하나 만들어요. 서울 양재동에. 그럴 때 이제 제도권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2002년에. 서울로 옵니다. 2002년 4월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 한 1년여 근무를 하다가 키움증권, 온라인 투자자문팀이 그때 조금 뭔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직을 우일신하면서 또 인원들을 저 입으로 인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하는데 저는 이 회사를 옮긴 지 한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도권에서 브로커 업무나 이런 걸 하던 사람이라서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나 그다음에 제가 PC통신에 글 같은 걸 오래 올렸지만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 투자 자문 이렇게 가이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제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꺼려했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팀장이 그야말로 상고초려를 했고 저도 당시 일신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이제 이직을 합니다. 그게 2004년 4월에 이직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키움증권 온라인 투자자문팀은 오로지 키움증권 자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요. 다른 데 어떤 전문가 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냥 회비받고 그죠. 거래는 어디서 하시든 그 외에 이제 증권사와 체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키움 증권은 그냥 증권회사 직원과 같거든요. 투자자문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들의 계좌 있죠. 실질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추천했는데 얼마 올랐네가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 하여튼 이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몇 명이 되건 그분들이 월말과 월초 잔고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수익 잔고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걸 가지고 수익률 순수를 딱 매겨요. 그게 제가 요 2009년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올 때까지 50여 개월 중에서 실전 수익률 베스트 28번째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바탕에 이제 일목이 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을 통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투자 결과 소득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국경제TV에 뭐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지금은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직접 혼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투자자문이죠. 우리는 투자자문사가 각각 자본 35억짜리 이렇게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 근무를 하면서 제가 증권회사 들어오고 난 직후에 그 당시 초당 1200bps 아마 PC통신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컴 단말기라고 더미 프로그램 가지고 PC통신 연결해 가지고 이 화면에 뜨는 먼저 뉴스나 이런 걸 좀 보던 그러니까 PC통신의 아주 초창기 버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증권회사에 이런 정보 같은 게 좀 필요해 가지고 제가 이제 손재주가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러니까 PC통신을 저보고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지점장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PC통신 코텔, 하이텔로 이름이 바뀌죠. 그 안에 이제 증권사랑이라고 있었어요. 증권사랑. 증권 투자자들의 이제 커뮤니티죠. 여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때는 뭐 제가 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시장 연구와 함께 그러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또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필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팍스넷하고 팍스넷 초창기 그리고 싱크풀 여기 이제 베스트 필진으로 글을 계속 올렸었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군데 증권 사이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제가 일목균교 원전을 일본에서 도입을 하는데요. 이거 배경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남의 이야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만은 제가 균형표로 이렇게 뭔가 인연이 연결되는 묘한 고리가 있어요. 제가 PC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만은 1993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PC통신 정권 커뮤니티에도 그 글을 올리는 필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걸 지금도 뚜렷이 가요. 내년 봄 목련꽃 필 무렵에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글을 딱 올려요. 근데 실제로 94년 봄 시장이 그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정권에서 있으면서도 PC통신도 하고 여기에 이제 계속 시황도 글도 쓰고 지점 내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계속 해왔거든요. 투자 설명회를. 제가 있던 증권사는 뭐 솔직히 뭐 3나 5나 여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지방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우 대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 뒤에는 삼성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잘 해줄 것 같던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브랜드명만 가지고 고객들이 좀 자동으로 몰려드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과거에 좋을 때. 근데 중소증권사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뭐 대신대우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방 사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좀 이름이 있고 좀 커 보이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점 자체적으로 투자 설명회도 하면 그걸 제가 다 담당을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PC통신에 글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공부, 종목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거 뭐 쭉 하면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글을 보고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을 하면서도 특히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안에도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 요소가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글을 보고 제가 혹해 가지고 시간에 대한 연구를 혼자서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아주 다양하게 해봐요. 24절기부터 뭐 음량의 육지값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의 피부나치니 뭐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보다가 그 당시 주간 매경에 노모 기자가 쓴 게 보면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걸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개발된 주식 이론서인데 특히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뛰어난 이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몸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던 차에 신영증권이 있다가 나중에 서울증권 리서치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박성원 팀장이라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저하고 같은 정권에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지방에 있고 있어 개인적인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이 양반이 1980년대 중반에 증권회사들이 이렇게 막 덩치가 커지면서 일본에 이제 주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점까지는 아니지 싶은데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팀장 이분이 저도 뭐 건네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 있을 때 이따가 나올 사사키 히데노부하고 아주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쓰는 이론이 일목균형표 이론이라서 이 부분을 사사키 히데노부가 쓴 연구서 책을 한국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우라카미 구니오의 정시,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박성훈 씨가 이 책을 가져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국내에 제대로 퍼진 겁니다. 이 박 팀장이. 아버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뭐 한두 살 많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는 조금 빠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처음에 뭔가 균형표의 어떤 모양 일부를 이렇게 소개한 게 이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경제TV에서 TV증권사관학교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목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도 아직 총체적인 모습 모르는 거예요. 원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몸이 달죠. 저는 이때 이제 이게 뭐 굉장히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백방하러 노래 끝에 제가 2001년에 드디어 일본에서 이제 원전을 구합니다. 한 다리 건너서 일본에 있는 지인의 친구 유학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원전을 책을 여부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치오다스즘이라고 하는 천대전이죠. 이 한 군데서만 판단 말이에요. 따기를 찾아가야만 돼요. 이건 인터넷으로 판매도 안 했고요. 어렵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책을 가져와 가지고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번역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목균형표 원전이 전체 7권이에요. 그 4권은 가져 사왔거든요. 4권은 일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번역해 가지고 나왔고요. 나머지 전까지 일본을 한 6번 정도 오가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워낙 균형표 이론이 뭐 좀 정확한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소개 잘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앞서서 누군가 이제 일목균형표 책을 쓰긴 했지만 솔직히 좀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원래 모습이 좀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간추려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어서 제가 책을 하나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경제TV 그 다음에 MBN MBN 매경 있죠. MBN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MTN 그 다음에 미토마토 TV 이런 데서 일목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주간 투자 전략 방송을 하고요. 한국경제TV는 2015년경까지 나갑니다. 2002년부터요. 그 13년을 중간에 잠깐 몇 달씩 이제 계속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증권사나 이런 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 뭐 강의를 하고 여기 지금 현재 글인데 이거 제가 이전에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를 또 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한글판 나갔고요. 인문서 두 권 이제 저 이름으로 나간 저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야기가 좀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일목균형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시장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권회사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오랫동안 PC통신에 뭐 초반에는 좀 건성건성했지만 그 뒤는 뭐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제가 투자 전략하고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공부가 되고 공부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간접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야기했던 목련꽃 피는 그 시간은 일목의 시간로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연구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도 내년 봄 3월 뭐 4월 이때 시장의 전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저에게 실마리가 되고 그것이 전전되면서 일목균형표를 만나는 데까지 제가 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제가 있고요. 예,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말씀드렸고요. 일목균형표는 이제 그 2001년에 1호 원전 1사고 나고 사사키 노르브 연구소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공부도 하고 써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어 원전을 구하기 힘들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책 네 권만 해도 우리 돈으로 당시 11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을 못하면 또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도 이걸 구하기 힘드니까 이 책을 좀 달라 그러는데 제가 책을 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 이러면서 이걸 교재로 이제 한글 번역판을 제가 이제 번역한 걸 드렸고 지금 출판되어 나와 있는 것까지 번역이 총 5명이 손을 거칩니다. 버전은 한 3번 정도 버전업이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 번역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공식적으로 번역하면 A4 용지 한 장이요. 줄 간격, 폰트 크기까지 딱 해가지고 장당 10,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딱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비싸니까 제가 이제 이 1어를 전공한 일동 알바생 한 3명 정도 한때 하고 또 1어 일문학 정문학 이쪽 해가지고 뭐 원전을 얼른 번역에 공부를 일단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막 거쳤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원전 강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나머지 5, 7권은 일본 한 6번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책 나갔다는 이야기고요. 뭐 이건 쭉 그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원전이에요. 1권, 2권, 완결편, 주간편, 행보편. 그리고 이제 종합편, 이건 제 5권이라고 일본에서 절판돼 가지고 일본에서 출간이 안 됩니다. 이건 일목산인 본가의 며느님하고 손자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받아왔고요. 돈 드리고. 6권, 7권은 본가, 일목산이 본가에도 없다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노력 같아 구합니다. 왜냐면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40년이 지났거든요. 1980년, 81년까지 이 책 7권이 나옵니다. 69년부터. 예? 1969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40년, 30년 지났는데 이 책이 없죠. 그럼 이건 제가 2002년 7월에 발간한 이제 최강 차트 분석 기법이라고 일종의 이제 개론서입니다. 원전이 굉장히 어렵고요. 내용이 서술형이라서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예,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균형표 매매 기법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균형표의 일목산인이 말하는 원형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히 이 속에 이건 제 의견이다 하는 건 구분을 했고요. 그래야 이제 뒤에 배우는 분들이 이게 일목산인이 한 이야기인지 뭐 저 사람이 한 이야기인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레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출판사에서 외국 원서들을 번역 출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정권시장에 처음 왔을 때 서점에 가면 정권 관련한 책이 몇 권 없었어요. 이춘성 씨가 쓴 책, 그다음 김기석 선생님이 쓴 책, 몇 권밖에 없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었어요.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책도 내고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이 출판 시장의 한 가지 문제가 A가 B를 베끼고 B가 C를 베끼고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출처도 없고 뭐 막 구전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이래 미디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건 사케타 기법이건 그 외에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 기법이건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건 아예 영어든 그 원서들 있지 않습니까? 원저자가 쓴 그 책들을 정식으로 저작권을 따와 가지고 출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근육표 한글판을 내면서 제가 이제 일목 강의를 이미 하고 있고 일목사님 본가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 감수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판 나오면서 일목사님 손자가 2세는 뭐 이미 돌아가셨고 3세가 이게 서문을 씁니다. 서문을 제 1권 나온 지 40년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 나온 게 또 지금 벌써 근 10년 돼 가죠. 그러니까 이 원서 나온 건 뭐 엄청나게 오래되겠습니다. 1969년이 나오시니까 50년 됐겠죠. 그 다음에 2세를 이어 붙인, 그러니까 이 일목산인의 아들도 일본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호불호 감정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 쓴 글을 보면요. 재발간하면서, 일본에서 재발간하면서 쓴 책을 보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일목산인한테서 지금 35년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2세를 달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일본인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전통을 개성하고 뭔가 원형을 지키려 하고 아주 거기서 자기가 정말 연구해서 아버지를 뛰어넘었다라고 할 정도 돼서 책을 낸다? 이제를 개성해야지 안 그러고는 나는 못한다 이런 정신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보면 근육표를 내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응용하고 이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적어도 책으로 나갈 때 너무 비상적으로나 일목에서 동떨어지거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구분을 안 해주면 이건 일목에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 이건 내가 발전시키거나 변형시키고 이걸 안 해줘가지고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목사님 2세도 좀 우려를 했었고요. 3세가 이제 씁니다. 여기 보면 3세를 개성을 했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저 이름이 나옵니다. 2003년 7월경에 제가 7월 8일 일본을 가거든요. 그 한국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럽니다. 저는 뭐 일목산인 산소 성묘를 갔었어요. 제가 여러분 일목산인 산소의 성묘를 왜 갔느냐? 제가 균형표를 가지고 크게 잘 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상을 모시는 사람이고 일본에 또 저희 천지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또 일본에 가셔가지고 작고하신 종교 할아버님 집안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가면서 제가 이제 일목산인 산소를 찾아간 것이죠. 근데 일목산인 가족하고 연결은 일본에 계신 저 이제 종영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이 일목산인 손자입니다. 2003년이니까 지금으로 17년 전입니다. 30대 아마 후반 정도 되었던가.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70대 당시 71세인가 그냥 하지메 선생이라고 일목산인의 제자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15년 투자를 하다가 뭐 참 실패도 겪고 어렵고 이랬는데 당시 일본 신문에 일목산인이 글을 한 번씩 올리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일목산인 이 제자라는 분입니다. 옆에 이제 그 연구원이고요. 이건 제가 하나씩 드리면 인삼 일목산인 이분 제 모습입니다.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원명이고 일목산인 필명입니다. 이치모쿠 산징. 1898년생 1982년에 작고셨고요. 일본 야마가치 출생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 그 요코하마에 있는 일목산인 산소입니다. 여러분 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일목을 공부를 깊게 하면 일목산인의 그 뜻에 탄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길에 우리 이제 일목균육교 저한테 배운 분들 저희가 일목동인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가서 일목산인 산소 성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일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죠? 뭡니까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냥 시세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언론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이론에 감복해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일목균육 전 7권이에요. 69년부터 81년까지 7권이 나옵니다. 국내에는 요 4권만 나와 있고 일본에서도 4권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 가서 받았다 그랬고요. 이게 이제 일목균육의 연구라고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목산인은 1982년에 별세를 하거든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일본 금융신문이 쓴 거 보면 시황의 요코즈나, 일본의 요코즈나는 일본 스모 실험의 우리로 치면은 천하장사잖아요. 그 일목산인을 시세의 신이다, 시황의 요코즈나다 하고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희미해지는 사이에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니코 정권, 일흥 정권인데 니코 솔로몬 스미스바니 정권사로 아마 이름이 나중에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일목균형표 책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정권, 저하고는 또 길이 다른 게 정권회사 우리를 치면 리서치 파트에 있어가지고 시황을 써요. 하우스뷰 이 보고서를 낸다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대단히 유명해요. 그래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도 매년 연말 되면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죠. 반도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분은 테크니컬 뭐 애널리스트 부분에서 연속으로 1위를 해요. 그리고 그 미국 금융잡지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 분석가에 3년간 선정이 돼요. 이 이후 기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할 당시는 3년이었고요. 2003년까지입니다. 2003년까지 9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연속 혼자서 1위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위를 했는데, 네, 한국에도 또 왔다 갑니다. 뭐,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른바 구글링 해가지고 이 동향을 찾아본 겁니다. 근황을. 니키 금융신문이 매년 실시한 애널리스트 순위 95년부터 9년간 올랐고, 그 다음에 89년 일본 주식 폭락과 95년 달러당 환율 80엔 예측해서 사사키 이론이란 용어도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일목산인처럼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의 바탕을 흐르는 사상이 뭡니까? 전생과 뭐 미래, 삼생론, 혹은 인과론, 이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부디스트, 뭐 애널리스트로 불렸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일목균형표 연구소라고 하는 책의 앞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계속 받아가니까 갱신되는데 제가 이 책 수정할 때는 8년 연속이었고요. 예. 사사키 히데노부 니코 리서치 센터 주임 연구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뭐 195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죠. 예. 지금은 나이가 뭐 생겨내시면 70이 넘었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몇 권을 가져와서 또 번역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일목균형표 연구소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가호의 그러죠. 괜히 뭐 어디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오거나 기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균형표 이론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과연 이게 효용이 있을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술적 분석이고 분석법이건 간에 한계는 있죠. 그죠? 적중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모든 장을 다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얼마나 더 유용하느냐, 아니면 좀 더 뭔가 새로운 색다른 면이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일목균형표 이론의 장점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단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신 것처럼 근세에 와가지고 일목산인 사후에, 일목산인 살아있을 때는 시세의 신, 시황의 요코즈나 천하장사로 불렸고요. 그냥 개인이 부른 게 아니라 금융잡지에서 그렇게 랭킹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겼고, 그 다음에 일본 또 내에서 일본 니키 금융신문이 매년 실시하는 애널리스트의 9년 연속 1위를 한 사람이 뭐라고 적느냐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균형표가 69년도에 공개가 안 됐더라면, 그 다음 일본 가부도조의 지오다 서점, 여기서 아까도 제가 또 하늘천자를 썼네요. 유천천자인데, 예, 조금씩 제가 헷갈립니다. 지오다 서점이 일본에서 유일한 일목균형표 판매점이에요. 제가 여기를 몇 번 갔어요. 같이 동행했던 일목산인 동인들이 원전 자기들도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한글판에 안 나왔을 때니까 1회를 판을 사러 갔었어요. 이 서점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일목균형표를 판단 말이에요. 이 책이 권당 30,000엔씩 하고요. 대량으로 찍어서 파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지 오래되었고, 이 서점에 가야만 됐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그 말입니다. 69년도에 균형표 이론이 공개가 되고, 치요다 서점이 자기가 있는 근처 유일한 서점이 아니었다면, 가정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토요일 장이 열리던 무렵 지오다 서점에서 균형표 책을 내가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가장 세계를 잘 본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 본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균형표 이론이 없었으면 오늘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오로지 균형표 이론만 했겠습니까?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최상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필연적이면서도 우연. 69년에 일목산인이 공개를 하고 유일하게 파는 책 그 서점이 내가 일하는 근처에 있고 토요일날 내가 이걸 발견하는 이 우연이 없었으면 내가 이 책을 76년도에 이제 균형표 책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책을 발견했다고 쓰고 있죠. 그죠? 이 표현도 참 희한합니다. 예, 일목균형표 책이 꼭꼭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널리 서점에 퍼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책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저 외에도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못 구했어요. 왜냐? 지오다 서점에 가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서점인데 교보문고나 가장 큰 데가 아니라 지오다 서점에 가면 작습니다. 이게 작아요. 예. 좌우로 이렇게 말하자면 매장이 돼 있지만 안에 가면 공간이 작아요. 협소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딘가 지하에 가부도 지하거든요. 거기 서점에 뭔가 책이 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균형표가 작았다가 아니라 그럴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이 희귀한 그래서 신에게 감사한다고까지 그 최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여기다 me too.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점에서 시황도 하고 PC통신부터 제가 인터넷까지 길을 몇십 년을 글을 썼는데 비단 이 책만 받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서를 공개를 하겠지만 제가 주식 관련한 책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신간이 나오면 저한테는 보내줘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신에게 감사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본 괴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동경에서 사실은 일목균형표 책 찾으러 어떤 서점 갔다가 일목균형표는 못 찾고 이걸 찾다가 쭉 넘기다 보니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말이 나와 눈이 번쩍 띄었는데 거기 보면 도쿠가와 시대 이후 현대적 기본적 기술적 분석까지 총망라한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나왔던 사케다 기법에 먹은 여러분 열쇠 찾던 구지도니 꺾어서 찾더니 그죠? 렌가 찾더니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게. 그것을 총망라하면서 거기에 보면 일목균형표 이론에 대한 해설에 보면 일본 전시 100년사에서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다른 이론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목균형표 약 파는 게 아니에요. 기왕에 제가 일목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균형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거 우리 동인들하고 요코하마 성묘 갔을 때고 일목사님 손자 며느리 저입니다. 같이 같은 분들이고 이건 제가 이제 TV에 나간 주식 콘서트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2015년인가? 예, 제가 8월에 장 빠진다고 예고하는 자리고요. 이거 보면은 15년 4월에도 상투 앞두고 이건 한국경제신문에 나간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요. 그 당시 전기기고 할 때라서 제가 보세요. 유가 분석합니다. 시간상으로 2014년 6월 두 번째 고점에서 42주로 3월 넷째 주에 만난다. 42주가 3월이다. 42달러, 44달러가 변곡점이다. 라고 제가 지금 언제 쓰고 있습니까? 2015년 2월 달에 썼죠. 에? 2월 달에 지금 쓰고 있죠. 2월 달 기사죠. 3월에 오는 거, 그죠?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42달러에 이 주봉입니다. 유가가 바닥 찍고 돌아가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균형표상으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실제 거기서 맞을지는 가봐야 알죠. 근데 이런 계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전례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놨는데 가격 42달러, 그 다음에 시간 3월 넷째 주 라고 하는 자리 42주에서 정확히 찍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2015년 2월 9일에 지금 나간 기사예요. 그죠? 지금 3월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보세요. 3월에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뭐 이런 사례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약장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시세의 고저점을 다 맞췄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예측한 것과 계산한 것이 시장의 매듭과 맞아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알리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정경련, 이게 뭐 국제홀이라든가 최대한 이게 그 당시 한 400명 들어간다든가, 그 당시 일어선 분들 한 500명 정도 오셨다는데, 지금 강연회 할 때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니는 거야 뭐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한국경제TV하고, 이건 이제 키움증권이 있을 때 제가 수익률 1위를 하면 베스트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제가 50개월 동안 28번을 베스트에 올라갔다 그랬죠. 베스트는 수익률이 안 나오면 못 올라가요. 제가 그 5년 중에서는 제가 거기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전문가가 제가 베스트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 추천주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이건 제가 2003년에 2003년 2003년 2002년인가? 여러분 이거 잠깐 헷갈리네요. 오래되니까 좀 헷갈리다. 이거는 매경TV에서 일목균일구 강의입니다. 2002년이네요. 제가 나이가 44살 때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뭐 한국경제TV에서 쭉 이런 식으로 방송하던 모습이고, 눈높이 정권, 그 당시 그 지혜나 MC하고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겁니다. MBN에서 나간 방송 제목이 고수에게 듣는다예요. 일목 강의할 때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이게 완전히 방송 한 꼭지를 따가지고 이 남자의 색다른 전략 같은 이런 것도 했었고, MTN에서도 했었고요. MBN 했었고, 그 다음에 이토마토 TV 나갔었고요. 거기 전문가 활동하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키움이 있으면서 나간 겁니다. 이건 주식 콘서트입니다. 이건 2013년 주식 콘서트고요. 이건 2013년 콘서트입니다. 2012년은 여의도 와우파 강의장에서 녹화 뜨면서 했습니다. 이거 여의도 와우파에서 할 때 2012년도 모습이고요. 이건 원격으로 TV 출연하는 장면입니다. 원격 TV로 TV 지금 한국경제TV 출연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저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활동을 했었다. 여기서는 이제 시황, 투자 전략, 그리고 그 투자 전략으로 나갔던 것들은 제가 이제 실전 강좌나 과거장 해설하면서 이제 종종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이제 증권사, 이건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 빌딩이에요. 이게 뭐 서울증권 이름이 바뀌었죠. 유화증권이 거의 동양증권이 있고, 이 혈액패커드 건물이 있네요. 여기는 제가 동양증권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입니다. 이건 수강생들 대상으로, 아니요. 이게 그거네요. TV 카메라에 있는 거 보니까 한국경제TV 주식 콘서트 녹화 장면입니다. 여의도에서 녹화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일반 분들 시청자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한국경제신문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뭐 신문은 한국경제TV 조선은 인터뷰로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 신문 있죠. 아침에 그 지하철에서 묵가지 뿌리는 거. 메트로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정기시황과 그 다음에 뭐 일목 같은 강의 같은 걸 이렇게 쭉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다니다가 89년도에 증권회사에 경력적으로 왔고요. 증권회사 지점에서 지점장까지, 데리러 와서 지점장까지 IMF도 다 겪고 2002년에 서울 왔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제가 키움증권 온라인 투자자문팀으로 옮기면서부터 이런 여러분들의 그 시세 가이드를 이제 직접적으로 1대1로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 TV나 신문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냥 무료죠. 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렸고, 싱크풀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제 뭐 올린 사이트 글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따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가 DVD 강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일목 강의들 중에는 일단 원형에 충실한 부분도 있고 좀 솔직히 좀 엉터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성경 바이블도 아니고요. 일자 일획도 틀리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목사님이 1932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1981년까지 본인이 연구를 하면서요. 중간에까지는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면서 연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연구해가 이 이론을 하나의 어떤 경지 형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남기고 본인은 떠났단 말이에요. 나는 떠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그 빈자의 등불 이런 것처럼 그죠?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일소이던 거랍니다. 천등만등 켜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이론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면 그 원형을 일단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원형을 이해한 다음에 내 상황에 봐서 이건 남기고 이건 나는 못 쓰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기고 또 내가 이용해 보니까 나는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더 가미를 하는 거죠. 혹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다른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이른바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건 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맞다고 봐요. 그게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면 일목사님이 평생을 거의 50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우선 열심히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끓지도 않아서 넘친다는 이야기가 있죠. 들어보면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일목원형은 아니라고 구분해 두자는 거죠. 혹시 공개된 데서 아니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래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게 일목기능표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 저 사람 말인지 구분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목사님 본가에서도 그 원류라고 하는 종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많이 해요. 만약에 그 일목 방식이 아닌데 일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피해가 일어나면 요건 결국 일목 쪽이 듣고 일목사님도 내가 죽었어도 잠자리가 편치 않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 제가 이 부분은 존중해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 제가 강의를 하면 일단 균형표의 원형에 충실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전을, 저도 지금 일목균형표 강의를 2001년에 원전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딱 만 20년 지났잖아요. 제가 증권시장에 들어온 게 89년이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을 쓰고 그냥 쓴 정도가 아니라 실전에 제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죠. 매매를 하고 가이드하는 사람이죠. 리서치 센터 앉아가지고 보고서만 내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적 시장에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혹은 두들겨 맞고 희열을 맛보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걸 몇십 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 우선은 균형표의 진짜 제대로 된 원형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이 인터넷 안에, 유튜브 안에 이 도서관을 구성을 하나 해 놓으려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를 2020년 한참 지났어야 지금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지가 언젠데, 이건 제가 그걸 남긴다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써먹는 과정으로 종종 저 시황에도 보여드리고 뭐 종목에도 보여드리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러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2001년 12월부터 원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서도 2011년에 한글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것 가지고 공부한 사람 중에서 아주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크게 안 보여요.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한 동인들 중에는 뭐 엄청난 수익을 얻거나, 그러니까 칭송에 그 입소문 듣고 연결돼 가지고 저에게로 또 이렇게 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수가 돼 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아까 사사키 데로부의 경우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균형표의 이론이 옛날에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반도체 시대인데 1960년대 거까지 왔다고.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도 이 시장에는 신입이 있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는 신입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안에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혹은 기관에서 엄격한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 원칙, 체계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냥 개미 투자자도 상당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제 정보가 접하기가 좋아지고, 그죠? 열린 세상이 되면서 정부 학습이 굉장히 잘 돼가 옛날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패닉이나 너무 올라가거나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의 심리나 본성으로 가버리면 이건 거의 똑같거든요. 제가 뭐 어디다 글에다 그렇게 적었는데, 불도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처님도 스님도 이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담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죠? 식욕이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이게 정신이상에도 들어가면요,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뭐 비석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고. 여러분, 애들 버릇없는 건요 3000년 전이나 5000년 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들은 아직 뭐죠?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덜 성숙했기 때문에 본능대로 행동하거나 이성이 지배하지를 않잖아요. 어른이 되면 체면을 차리고 교양을 차리고 주변 눈치를 보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길바닥에 떨어놓버리고 뭐 울고 떼쓰고, 그죠? 아이들은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게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시장에도 막 들어온 사람들은 아이 수준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무리 본인이 평온하게 대응한다 그래도 특정 순간 되면 공포에 휩싸이고 투매 나오고 막 추격 들어오고, 이건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이 어떤 본성에 근거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60년 아니라 몇백 년 전거나 지금이나 도지마 쌀시장의 사케다 기법이나 다 통용이 된다는 거죠. 다가 아니라 핵심은 통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시장의 거래 방법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거래 대상이 바뀌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 기법이 좀 달라질지 몰라도 그냥 시세 자체의 어떤 등락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대응은, 수영은 한 번 배우면 평생 쓴다 그래서 먹다 그러죠. 운전도 배우면 평생 쓴다 그러죠. 몸이 붙어버리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 가버렸는데,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은 1960년이든 지금이든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은 계속 어떻게 다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컴퓨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러면서 최적화시키기도 쉬우니까 예전보다 더 좋은 어떤 이 이론에서, 그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물론 나오죠. 물론 나옵니다. 그것까지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 나름의 방법으로 개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의 방식이 무슨 바이블, 성경이라서 일자 일약도 오리 없이 그대로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다시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일목산인만큼 50년 이상 그 정도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우선 이 원형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해가면서 현 실정에 맞춰서 변형해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보라는 겁니다. 너무 끓지도 않아서 넘치지 마시고요. 또 이 안에 책 4권, 7권 안에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 내가 필요한 거 가져와 쓰면 되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다른 이론, 그죠? 이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또 묶어서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F1, F2 뭐 이렇게 갑니까? 계속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제가 제3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균형표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실전 강의를 남길 텐데, 제가 뭐 실전 강의라고 해가지고 책을 두텁게 쓴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강의 받는 분들에게만 드리는데 그 전체를 또 여기 공개할 수도 없어요. 너무 뭐 비밀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일부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같이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나는 이게 어렵고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균형표 이론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특히나 시간론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일목사님 이분이 딱 표현이 그거예요. 지금 목금 들고 좀 움직일 정도의 사람이 진금을 들고 설친다네. 그럼 다친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것을 그냥 들어가면 어렵죠. 그러니까 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거.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해도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죠. 장중 시초가 부근에서 저도 모멘텀 매매를 하거든요. 그 단계 모멘텀은 다른 거 소용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매수세 쏠리고 그날이 테마 뉴스, 예? 그리고 분봉, 호가창, 거래량 몇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알테오젠 최고가 근처에서 때리는 거 보셨듯이 그런 순간에는 또 기술 분석이 들어가죠. 예, 백틱 차트 펴놓고 그런 겁니다.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적재적소에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제 개인 소개를 한다면서 뭐 균형표 이론의 약간의 이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약간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합니다. 네, 공부를 해볼 만합니다. 뭐 시간을 두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